바이에른 뮌헨의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7월 25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1시 30분에 로타흐 에게른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 로타흐 에게른이 어떤 팀이냐? 바이에른 뮌헨이 프리시즌 캠프를 이 로타흐 에게른이 있는 곳에 가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동네 팀인데 매번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를 이 팀하고 하죠. 그래서 27대 0, 20대 2 스코어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그런 프리시즌 경기를 꼭 하는데 이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비롯해서 프리시즌을 이번 시즌 치르게 되면서 아마 김민재 선수의 선발 기용 여부, 주전 여부가 아마 점점 더 구체화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키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마침 왼쪽 센터백으로 뛰고 있잖아요. 왼쪽 센터백 자리에서 이토 히로키와 김민재가 경쟁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일단 이 이토 히로키를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왼쪽 풀백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콤파니 감독의 전술에서는 왼쪽이나 오른쪽 풀백이 마치 과르디올라 감독처럼 아르테타처럼 3백을 만들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올라왔냐면 필립 캐슬러, 이게 이제 테제트 요 언론사가 신뢰도가 없는 기사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필립 캐슬러만큼은 신뢰도가 있는 공신력이 높은 기자거든요. 이 기자가 이토 히로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토 히로키는 왼발을 잘 쓰는 이제 중앙 수비수 겸 왼쪽 풀백이다. 그래서 이토 히로키도 다양한 포지션에서 내가 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테제트, 그러니까 필립 캐슬러의 정보에 의하면 이토 히로키는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 내부에서는 레프트백으로 더 많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를 이제 판매를 한다면 이제 이토 히로키가 왼쪽 풀백의 주전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제 계약 기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시즌에 이토 히로키와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 풀백에서 경쟁할 수도 있는 구도가 형성된다라는 이제 보도예요. 그리고 일단 김민재 선수의 이 스타일 자체가 콤파니 감독의 스타일과 잘 맞아 보인다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필립 캐슬러 기자의 보도인데 바이에른 뮌헨에 괴물이 돌아왔다라는 얘기고, 이게 바로 김민재를 칭하는 거거든요. 김민재가 이번 트레이닝 캠프에서 완전히 달라 보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수비 괴물을 연상시키고 있다. 특히나 이 콤파니 감독이 지난주에 이제 화제가 되었었던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이제 매우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훈련 도중에.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정도로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은 선발 라인업에서 후반기에 김민재가 제외가 됐었다.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김민재 선수가 3주간의 군사 기초훈련을 받으면서 시즌을 시작할 때도 사실은 약간 안 좋은 상태로 시작을 했었고, 이번 시즌에야말로 아무런 영향 없이 시즌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민재에 대해서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보도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김민재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이후에도 시즌 초반에 나쁘지 않다가 아시안컵까지 갔다 와서 좀 무너진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군사훈련도 없고 중간에 아시안컵도 없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 대한 활약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토 히로키와 김민재 이 두 선수가 아마 다음 시즌에 공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쿼드적으로 보면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일단 있겠죠. 지난 시즌도 그렇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늘 주전이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콤파니 감독이 요 포백을 변형 3백 및 인버티드 풀백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최근 하고 있는 포 센터백 전략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벌리에서도 그랬었고, 콤파니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과르디올라, 아르테타 이런 감독들이잖아요. 그리고 맨시티와 아스날도 포 센터백을 주로 쓰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벤 화이트와 토미야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아칸지를 쓸 때도 있고, 워커가 나와도 워커가 3백을 만들면서 왼쪽 풀백 자리에 그바르디올이나 아케가 기용이 되니까 사실상 포 센터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바이에른 뮌헨도 다음 시즌에 어떤 전술이 예상이 되느냐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기용이 된다 라고 하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높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왼쪽에 있었던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좀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오른쪽 풀백이 중앙으로 좁혀주면서 3명의 센터백 라인을 구성하는 이러한 형태로 기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키미가 배치가 될 수도 있지만 키미 대신에 스타니시치,
지난 시즌 레버쿠젠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돌아온 임대생이 이제 복귀를 했죠. 스타니시치도 센터백을 보면서 풀백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아스날의 베나이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3백을 맞춰주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는 이러한 전술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투엘 감독이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사네가 알폰소 데이비스의 앞쪽에 있을 때 사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사네가 너무 이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의 세밀한 플레이, 이런 거는 사네의 장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엘 감독도 사네를 그냥 왼쪽 측면에 두고 알폰소 데이비스를 오히려 인버티드 풀백처럼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도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좀 밸런스를 맞춰주고 사네를 올려서 사네가 이제 측면 공간을 넓게 쓰는 이러한 전술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인버티드 풀백을 쓰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아마 이제 다음 시즌에는 고레츠카도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서 스타니치도 3백을 만들 때도 있겠지만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파메카노, 김민재가 2명의 센터백이 위치하는 이러한 형태가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풀백이 가운데로 좀 들어간다는 뜻은 오버래핑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한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게 풀백들을 가운데로 기용을 해서 가운데 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한다,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수비로 복귀할 때도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간 만큼 빠르게 측면으로 돌아오는 것도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재 선수한테도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알폰소 데이비스가 지난 시즌에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수비로 복귀를 안 해서 요 왼쪽 라인이 크게 벌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김민재뿐만 아니라 사실은 후반기에 주전으로 나왔었던 다이어도 마찬가지고 저 왼쪽 라인의 공간이 너무 커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마지막에 사용했던 전술이 뭐냐면 고레츠카를 왼쪽으로 내려서 3백을 만드는 거였죠. 알폰소 데이비스가 너무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고레츠카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풀백을 약간 인버티드 풀백으로 쓰게 된다면 고레츠카도 괜히 그 측면 공간을 커버할 이유 없이 올라가서 공격에 집중할 수 있고,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수비 라인의 이 측면 공간도 도와주는 이러한 장점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알폰소 데이비스보다 이토 히로키가 이 위치에 적합할 수도 있는 거죠. 이토 히로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알폰소 데이비스보다 빠르다거나 김민재보다 몸싸움이 좋다거나 그런 선수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키도 중앙 수비수로 뛰는 것보다 약간 3백의 왼쪽,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에서도 풀백에 뛰는 것이 더 활약도가 좋았습니다. 이거는 마치 토미야스 때랑 마찬가지거든요. 토미야스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도 중앙 수비수로 뛸 때 스피드가 압도적으로 빠른 것도 아니고 몸싸움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되게 애매한 자원이었거든요. 이토 히로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비수들의 특징이죠. 볼을 잘 다루는 센터백인데 운동 능력이라던가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포 센터백 시대가 되면서, 그리고 인버티드 풀백 시대가 되면서 어떤 장점을 갖게 됐냐, 풀백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수비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치 미드필더처럼 패스를 전개하는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게 장점이 되고, 그리고 공격을 하다가 수비로 돌아와서 풀백 자리로 내려오면 오히려 풀백보다 센터백 출신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풀백으로 가면 이제 그런 이점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공권도 풀백보다는 아무래도 센터백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이토 히로키도 이러한 전술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스타니시치 그리고 이토 히로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민재와 이토 히로키가 공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우파메카노도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우파메카노, 김민재, 이토 히로키, 이제 3백의 형태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즌 김민재 선수가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뭐 훈련 과정에서 칭찬할 때도 김민재 선수가 막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볼을 인터셉터하는 그런 장면에서 막 칭찬했어요. 그 뜻은 라인을 올려서 앞쪽에서 같이 압박하는 형태를 좋아한다는 거죠. 마치 과르디올라나 아르테타의 전술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에서는 사네, 오른쪽에서 올리세, 이런 선수들이 있고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고레츠카 같은 선수들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앞쪽에서 선수들이 강하게 압박을 해주고 풀백들도 가운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앙 지역에서 압박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입한 팔리냐까지, 수비력이 좋은 팔리냐까지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처럼 스피드가 빠른
수비수들이 높게 올라와서 뒷공간을 커버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올라와서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거리를 좁혀준다. 그러면 상대 팀을 반코트 안에 밀어 넣어서 여기서 압박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선수들을 많이 두면서 밀도 있게 압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는 이렇게 라인이 올려갔을 때 앞쪽에서의 압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를 놓칠 때가 많았어요. 특히나 이 앞쪽에 키미라던가 고레츠카라던가 알폰소 데이비스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고레츠카는 그래도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후반기엔 보여줬는데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압박도 안 되고 전방 압박이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중앙 수비수들이 라인을 올렸는데 요 앞쪽 공간도 커버를 해야 되면서 뒤쪽 공간도 커버를 해야 되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나왔죠. 그리고 심지어 왼쪽 오른쪽 풀백 자리도 커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팔리냐를 중심으로 가운데에 풀백이 들어가서 같이 요 라인 앞을 수비하게 되면 우파메카노나 김민재는 올라가서 수비를 하더라도 수비를 하는 범위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아마 스위칭도 될 거예요. 김민재가 측면을 커버하면 이토 히로키가 내려와 줄 수 있고, 우파메카노가 오른쪽을 커버하러 가면 스타니시치가 내려올 때 가운데로 내려와 주면서 이토 히로키나 스타니시치도 중앙 수비수를 볼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수비 라인이 형성되고, 그리고 수비 라인 앞에 그토록 원하던 수비적으로 뛰어난 팔리냐까지 영입을 한 상태라서 다음 시즌 김민재 선수가 라인을 올려서 좀 뒷공간이 넓게 형성된 상태에서 수비를 할 때도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더 수비적인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다. 이제 이런 전술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에서 가장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스피드와 몸싸움을 가진 선수가 김민재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콤파니 감독이 그런 운동 능력을 또 선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에게 가장 먼저 기회가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김민재 선수의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김민재 선수가 어떤 선택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시즌의 뭔가의 분위기는 아주 좋은 상태고, 지난 시즌이 이제 끝날 때 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주전에서 밀리다 보니까 안 좋은 예측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다음 시즌에는 나폴리 시절의 김민재를 다시금 볼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다음 시즌을 정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토 히로키와도 공존하는 모습도 이제 좀 재밌는 현상이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이란 팀에서 아시아의 두 명의 선수가 센터백 라인에서 호흡을 맞춘다. 이러한 것들도 다음 시즌 그리고 프리시즌 때부터 재미있는 포인트로 지켜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